자, 오늘은 5과 일본 중고 작품 이해. 중고 시대란 중고時代は 延暦 13年 794年 平安京 京都に都を移してから鎌倉幕府が成立するまで1192年の約400年間を指す。중고 시대는延暦 13년 해안교에 도읍을 옮기고 나서 우쭈스 옮기다 이치그룹 데스네 1그룹이다 그죠? 때까라 뭐뭐 하고 나서 옮기고 나서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하기까지의 약 400년간을 가리킨다. 해안시대 또 뭐 이 해안시대라고도 하고 그러면 해안시대는 무슨 시대와 같아요? 그렇죠. 중고시대하고 같은 겁니다. 요런 용법이 자주 나왔었는데, 동사의 마스형. 거기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문장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중지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유는 말하다, 그죠? 기온게이와 유, 마스게이와 이마스. 마스형은 이마스다 그죠? 그래서 이를 여기다 그죠? 이걸 가져온 거예요. 점을 찍어서 중지시킨 거야. 해안시대라고도 하고 최초의 칙찬 왁가집인 복긴 왁가슈가 편찬된 시기이다. 우리가 임금님의 명령을 뭐라고 합니까? 칙명이란다 그죠? 이 칙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천황의 명에 의해 만들어진 왁가집, 시조집, 시집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험이라면 우리가 시험을 낸다면 최초의 칙찬 왁가집 뭡니까? 답은 곡긴 왁가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곡긴 왁가슈는 줄여가지고 곡긴슈라고 돼요. 곡긴슈. 그래서 곡긴 왁가슈 이꼴 곡긴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렇게 이중 가로로 싸진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책이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곡긴 왁가슈가 편찬된 펜산수루는 뭡니까? 편찬하다. 편찬 사례로 웃개미 수동이에요. 편찬되다. 요거 과거를 나타내는 타가 있으니까 편찬된 시기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고時代では 단세 귀족구가 세지대 츠카오 모지와 간지대 아리 분쇼와 간분대 아따. 중고시대에서는 남성 귀족이 정치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한자로 문장은 한문이었다. 대아루 한문이다. 대아따 한문이었다. 과거를 나타내는 타. 그래서 요 시대에서 그 남성 귀족들이 왜 한자를 사용했겠습니까? 그죠? 이제 지금 요 때는 정치에서 사용하는 글자는 한자였습니다. 한자.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아직 이 히라가나라는 것이 나타낸 것은 이제 지금 해안시대 초기거든요. 해안시대 초기예요. 요 시대에 중고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히라가나하고 가타카나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문으로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한문이라는 것은 그 중국에서 가져온 그 한문일 수도 있겠고 변체 한문해서 일본에서 변칙적으로 만들어 쓴 그런 변칙 한문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주로 쓰여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이렇게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한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자를 모르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소양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성들에게는 그렇게 요구되지 않았죠. 시카시 소노 이뽀데 가나니 요루 효겐가 하지마다 이제 해안 초가 되면 즉 중고시대 초가 되면은 가나 요거 히라가나라는 소리입니다. 가나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한편으로 가나에 의한 표현이 하지마로 시작되었다. 하지마루가 기온계 시작되었다. 뇨보나도 조세이가 가나오 시요시다 타메 소노 조세이다치도 코리오 모츠 단세이모 가나오 츠카오 요니 났다. 뇨보라는 것은 일종의 고급 시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일하는 그 뇨보들은 되게 중류귀족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뇨보라는 것은 일종의 시녀인데 지금 또 그 자기 와이프를 우찌노 뇨보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아내를. 이거는 고급 시녀. 그냥 시녀 등 하지 아니하고 뇨보라고 그냥 고유명사로 가져오겠습니다. 뇨보 등 여성들이 가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여성들과 교류를 가지는 남성도 가나를 사용하게 되었다. 자, 우리 남성들이 사용하는 문자는 뭐였다? 한자였습니다. 그죠? 한자였어요. 여성들은 한자를 아는 그런 한자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좀 교만해 보인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를 설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드러내놓고 자랑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미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도 처음에 히라가나가 나왔을 때 이거는 여성들이 쓰는 거다 하면서 좀 업신여기는 그런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세상은 남성들만 살 수 없는 거죠. 우리 작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성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남성들도 어쩔 수 없이 히라가나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를 사용하게 되었다. 키노츠라기가 조세이노 타치바카라 가나데 가있다. 도사 니끼오 하지메토 시대 미치츠나노 하하노 가게로 니끼가 아라와랬다. 자, 키노츠라기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키노츠라기가 사람 이름입니다. 츠라유키라는 게 이것이 이름이고 키 하는 것이 성이죠. 그래서 성과 이름 사이에 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노츠라유키가 여성의 입장에서 가나로 쓴 자 봅시다. 키노츠라유키가 우리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가나로 쓴 하니까 이 사람은 남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여성 입장에 썼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언뜻 얘기했지만 처음에 가나가 나왔을 때 남자들은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여성인 척 여성의 입장에서 가나로 일기를 썼어요. 남자들은 무슨 일기를 썼습니까? 그죠? 한문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미도 간박기라든지 쇼유기라든지 아주 길어요. 미도 간박기는 지금 3권으로 되어 있고 쇼유기는 11권인가? 굉장히 깁니다.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귀족의 한문으로 쓴 일기. 그러나 요거는 도산니끼라 되어 있지만 작품, 우리가 문학 작품으로 봅니다. 이것은 키노츠라유키가 여성의 입장에서 가나로 쓴 도산니끼를 비롯하여 하지메토 시대 비롯하여. 그래서 이 지금 작품의 맨 첫머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가 쓴다고 하는 일기라는 것을 여자인 나도 써보려고 라는 표현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즉, 자신이 남자인 게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 이 도산일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히라가나로 쓴 최초의 일기문학 기노츠라기의 도산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치츠나노 하하노 가게로 니키가 나타났다. 자, 이거는 이름에서부터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하하라고 돼 있냐? 미치츠나노 하하라는 사람은 후지와라노 가네이에라는 세력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요 해안시대 귀족들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치츠나노 하하라는 사람은 후지와라노 가네이에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미치츠나라는 아들을 달랑 하나만 낳았어요. 그래서 미치츠나노 하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요 시대는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 아니면 여성들의 이름은 몰라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지금 미치츠나노 하하는 두 번째 부인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부인 도끼히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아들도 많고 딸도 많아. 그 딸이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이 어머니도 고귀한 신분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은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로운 니끼는 뭐냐면 이 일부 다처제 하를 살아가는 그 여성의 괴로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 외의 아내들과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구구절절 기록한 것이 가게로운 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로운 니끼는 최초의 여성이 쓴 일기문학. 작자는 미치츠나노 하하. 최초의 히라가나로 쓴 일기문학은 기노츠라유키의 도산일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타 세이쇼 나곤니요루 사이쇼노 즈이즈 마쿠라노 소시가 각가랬다. 또 세이쇼 나곤에 의한 세이쇼 나곤도 이것도 여성의 이름이에요. 아까 말했던 뇨보인데 쇼나곤이라는 것은 직급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김반장, 김대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실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성 세이쇼 나곤에 의한 최초의 술필 마쿠라노 소시가 쓰여졌다. 선생님 말이 자꾸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분 이내에 수업을 끝내야 돼요. 최초의 수필 마쿠라노 소시가 쓰여졌다. 최초의 수필 문학 세이쇼 나곤의 마쿠라노 소시. 참 중요한 작품입니다. 세이쇼 나곤도 유명합니다. 사이쇼노 모노가타리 데아루 다케 모노가타리가 아라와레 주고 분가쿠노 다이효 사쿠토모 이와레루 무라사키 시키부노 겐지 모노가타리가 아라와레루. 최초의 모노가타리인 이 모노가타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소설, 장편소설. 소자 같지가 않다, 그죠? 장편소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초의 모노가타리인 다케토리 모노가타리가 나타나고, 요거 여러분들도 이 내용 혹시 동화에서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나, 어느 날 대나무 자른 노인이 대나무 밭에 들어갔더니 대나무가 엄청 반짝여요. 그걸 잘라보니 거기에 손가락 마디 정도 되는 그런 아름다운 소녀라 해야 될까? 여자아이가 거기 있어서 데리고 돌아오는 얘기. 중고 문학의 대표작이라고도 말해지는 무라사키 시키부의 겐지 모노가타리가 나타난다. 여러분들도 아마 겐지 모노가타리 원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죠? 너무 유명합니다. 너무 유명해요.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무라사키 시키부라는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키부, 이것도 직급이에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누구나 무라사키 시키부라는 사람도 알고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작품도 알아요. 그 정도로 유명합니다. 54첩으로 돼 있어. 장편 모노가타리예요. 나타난다. 겐지 모노가타리와 이코노 니혼 분가쿠시 전体に強い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る. 겐지 모노가타리는 이후의 일본 문학사 전체에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미 15분이 조금 넘어버렸습니다. 이걸 자르든지 어떤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와레루, 말하다에서 수동을 나타내는 레루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으로 끝나는 것은 와로 바뀐다 하는 거 지난번에 나왔었고, 예를 들면 요무, 읽다라는 거, 요무라는 것은 읽기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 아단이 마로 바뀌어서 요마레로 이렇게 된다, 그죠? 요마레로. 이 그룹 동사는 라레루가 붙는다. 타베루, 타베라레루, 미루, 미라레루, 구루, 상구루, 코라레루, 스루, 사레루. 자, 今日は長くなりました。さようなら。